비극의 집입니다. 조사나 변기, 방치, 사망 사건입니다. 최근 전주의 한 20대 여성이 임신 32주 만에 조산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이 돼서 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 먼저 어떻게 일어난 사건인지 좀 짚어주세요. 네, 사실 이게 아이가 조산을 또 유도해서 사실상 이제 낙태를 위해서 어떤 출산을 유도한 이후에 아이를 좀 사망에 이르게 한 정말 좀 끔찍하고도 안타까운 사건. 조산을 유도까지 한 상황이었군요. 그랬습니다. 이제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올해 1월 8일 저녁 이제 7시쯤에 발생을 한 정말 흉악 범죄입니다. 일단 아이를 이 유도제를 통해 가지고 분만을 한 이후에 아이가 이제 조산아이긴 하지만 이제 생존한 채로 살아있는 채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도 좀 끔찍한데 이제 양변기에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빠뜨려서 사망하게 하는 방식으로 한 20여 분간 이 아이를 이제 사망하게 한 그런 사건입니다. 일단 이 친모, 아이를 출산한 여성 같은 경우에 이제 27살이었는데 영아 살해 혐의로 일단 구속 송치가 된 상황이고요. 일단 이 사건이 어떻게 알려졌냐. 본인들은 아마 범행이 탄로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119에 직접 신고는 합니다. 네. 내가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아이가 지금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병원으로 옮겨질 때만 해도 이 신생아는 이제 살아있는 상태인데 병원에 옮겨져서 사망을 했고요. 네. 일단 왜 그랬냐. 낙태죄가 이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으셨다는 거 많이 아실 텐데 그렇죠. 지금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주수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 조산을 했지만 8개월 텐에 있다가 태어난 아이였거든요. 32주였는데 너무 높다는 이유에서 이제 현장 산부인과에서는 다 낙태 시술을 하는 거를 거부를 해서 일단 이 낙태 약이라는 걸 구매를 한 이후에 이런 좀 끔찍한 범행을 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이가 사망한 경위가 좀 수상쩍다. 자연사한 것 같진 않다라는 경찰의 추궁에 일단 이 친모와 또 이걸 도운 아버지 40대 남성이 있습니다. 범행 일체는 지금 자백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런 무책임한 부모 때문에 세상에 나오자마자 이렇게 목숨을 잃은 아이는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태였잖아요. 32주면은 정말 다 살아서 나온 상태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여성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낙태를 위해 병원을 찾긴 찾았는데 주수가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낙태를 받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상태고 입법에 공백이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지금은 뭐 주수가 많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낙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현장에 혼선이 지금 계속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 불합치 판결은 언제까지 국회에서, 그러니까 입법자가 이 낙태죄와 관련해서는 위헌적인 소지가 있으니 대체 입법을 만들라는 취지로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떤 주수별로, 그러니까 태내에 아이가 있는 그 기간별로 이 낙태가 가능한 시점을 분별해서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해서 이 부분을 이제 입법화하라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건데 국회가 아무래도 대선 국면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민생 법안 같은 게 뒤로 처지면서 지금 전혀 이 입법 논의가 많이 진전되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헌법재판소에 비교적 이런 진일 보완 결정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는 여성단체 등에서는 낙태죄라는 건 아예 존재해서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예 없애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또 종교계나 일부 또 여론은 아니다. 이건 존속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또 주수별로 이걸 처벌한다면 어느 단계로 할지 이게 전혀 정해져 있지가 않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제 산부인과 등에서 어떤 낙태죄 의뢰를 받은 의료진들은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법은 없는데 낙태죄로 시술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이 주수와 관련해서 전혀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몇 개월 이상은 할 수 없다고 판단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 혼선이 계속되면서 이런 좀 끔찍한 비극 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정말 입법자들의 어떤 결단 그리고 후속 입법 움직임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을 다시 돌아와서요. 이 40대 남편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이 남편이 좀 주도적으로 맞습니다. 이 범행에 참여했던 정황들이 밝혀졌나 봐요. 어떤 혐의 이 남편이 적용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남성이 본인이 이제 아버지인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는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처음에는 부인을 했어요. 나 아이 낳고 이 숨질 당시에 난 옆에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CCTV로
이 동선 같은 걸 다 파악을 해봤더니 이 숨질 당시에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옆에 있었고요. 심지어 이 조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낙태 약을 구매했었다고 했잖아요. 이걸 친모가 구매한 게 아니라 이 남성이 구매해서 건네줬던 것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아이의 출산을 유도해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이 전 과정에 본인이 몰랐다, 나는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이제 상당히 없어져 버린 거고, 일단 분리해서, 왜냐하면 입을 맞출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남성, 이 친부도 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범행의 좀 가담 정도가 굉장히 좀 적극적이다라고 판단해서 이 친모에 대해서는 영아살해죄, 그리고 이 친부에 대해서는 살인죄로 의유를 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호사님이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남편에게는 살인죄, 네. 이 친모에게는 영아살인죄가 적용이 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차이점이 예,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영아살해죄라고 하면 이 살인의 피해자가, 그러니까 영아라는 특수성 때문에 더 크게 처벌받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낮습니다. 살인죄는 5년 이상의 형 내지는 뭐 무기징역 그리고 사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한데, 영아살해죄라는 건 직계 존속,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마 친모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본인이 출산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치욕적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범행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뭔가 감경해주기 위해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살인죄보다 약하게 처벌하는 어떤 이런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것을 어떤 법정형에 그 반영을 하기 위한 취지의 어떤 그 죄명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영아살해죄로, 이 남성, 아버지는 살인죄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변호사님께서 사건 설명해 주시면서 언급해 주셨는데 이 남편이 낙태 약, 그 조산을 유도하는 그 약을 좀 대신 구매해서 전해준 그런 정황이 밝혀졌다고 했는데, 아니 이런 약 절대 일반인이 그냥 사고 팔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행위 자체도 처벌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완전 의료법 위반이고 이 부분도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예, 이 부분은 사실상 전혀 판매가 되면 안 되는 그렇죠. 부분인데, 또 이 낙태죄와 관련해서 후속입법이 늦어지면서 또 이 약과 관련해서도 뭔가 담당 그 부처의 승인이 계속 지연이 되면서 이 약 사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지금은 판단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온라인에서 이제 불법으로 낙태약을 판매하면서 구매자들이 이제 영아 살해의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방조한 그런 일당들에게 시형이 내려진 사건도 그렇습니다.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거 대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일단 낙태약을 구매하는 여성은 어쨌든 낙태를 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약을 판 사람들에게 실제로 낙태를 감행하면서, 이게 본인이 이 병원의 도움을 못 받으니까 이제 집에서 등등해서 하는데, 아이가 나왔는데 예, 일단 살아있는 상태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약을 판 사람들에게 문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체적인 어떤 범행 방법을 지시하기도 하고 가이드를 주기도 하면서 범행에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같이 관여를 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재판에 넘겨진 건데요. 일단 범행 방법이 상당히 좀 끔찍합니다. 이제 뭐 화장실 변기를 이용해서 이 영아를 살해하고 이러는데 구체적인 범행 방식을 지시하고 알려주기도 했고 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방조죄로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당들이 최근에 또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낙태약을 판매한 일당들 판매에 그치지 않고 범행을 좀 돕기까지 한 거잖아요. 그럼 좀 처벌 좀 제대로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영아살해, 그냥 살인죄가 아니라 영아살해 방조라고 하니까 살인죄보다는 좀 낮게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고, 또 본인이 직접 행위에 가담한 게 아니라 이제 방조 정도, 범행을 좀 용이하게 하는 정도로 가담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처벌받지 못하는 또 실정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원인을 제공했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낙태약을 판매하고 이런 범행의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다는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좀 더 엄정하게 처벌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변호사님, 앞서 저희가 얘기 나눠본 것처럼 낙태죄를 규정한 그 법률과 관련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결국 그에 따라서 입법이 마련됐어야 되는데 그 마련하라고 한 시한을
도과해 버려서 지금 입법이 없는 상태. 맞습니다. 낙태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만 사라지고 어떤 법적인 규제가 남아있지 않은 그런 공백 상태에 놓인 게 이렇게 뭐 이런 불법 임신 중절 약 같은 것이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지금도 오픈 채팅방 등에 임신 중절 약 이런 걸 치면 많은 게시물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게시글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실제로 낙태가 필요한 여성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주수가 넘쳤다거나 그리고 시술보다는 내가 약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한 제약회사가 해외에서는 시판 중인 그런 약품을 우리나라에서도 유통될 수 있도록 좀 승인을 내달라고 했는데 이게 관련 입법도 계속 지체가 되고 있다 보니까 승인 자체도 계속 미뤄지고 있고요. 빠르면 이달 말에 승인이 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왔었지만 지금 식약처의 설명 내용을 들어보면 아무래도 올해는 넘길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런 공백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사실상 여성들이 신체적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왜 이렇게 입법 공백 계속되고 있을까요? 여러 뭐 국면이 있었겠죠. 뭐 대선 국면도 있었고 아무래도 다루기 좀 민감한 주제라는 점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논의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입법 공백이 이렇게 2년 9개월이나 이어지고 이게 되게 2년 9개월이나 지나도록 법률을 만들지 않은 그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게 국회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입니다. 지금 관련해서 입법이 제출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지금도 형법 그리고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자는 이 개정안이 많이 계류는 돼 있는데 논의 자체가 되고 있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이런 식의 어떤 공백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 어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급여 가능 임공 임신 중절 현황을 짚어봤더니 계속해서 그 비율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음성화되고 이 양성화되지 못하는 그 의료의 어떤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이런 실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임신 중단 의약품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약 같은 그런 의약품인 거죠. 이 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 자체도 계속되고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런 의약품을 그렇다면 어느 주수에 또 그럼 복용하도록 해야 되겠느냐부터 합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낙태죄를 전면으로 폐지한다라고 했다면 아무 문제가 또 없었을 수 있는데 어떤 모체의 건강 같은 것도 유념해서 이 주수, 태내의 아이를 품고 있는 그 기간에 따라서 뭔가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그럼 약을 어느 시점에 먹는 것이 맞겠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전혀 해소되고 있지가 않고요. 그리고 임신 중단을 그래도 계속 하고 있는 여성들이 있는데 그 비용도 이런 공백이 계속 지연되는 상태다 보니까 점점 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한 뭐 몇십만 원 정도면 해결될 수 있었던 그러니까 불법이긴 했지만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해결책이 도모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비용이 거의 한 100만 원 정도까지도 들었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해서 이거는 이 임신 중단 약을 또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뿐만 아니라 이 주수에 따른 어떤 그런 기준도 분명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낙태죄가 폐지가 되긴 했지만 임신 중단이 여전히 합법인 것은 아니다. 뭔가 좀 참 모호한 상태인 것 같아요. 이걸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공백은 없지만 이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니만큼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건 아니라 사회적 합의부터 다시 또 시작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태아 그리고 이 영아의 생명권과 또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 어떤 게 더 중요하느냐 물론 두 개 다 중요한 가치인데 그렇죠. 지금까지의 낙태죄는 어떤 또 문제가 있었냐면 여성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악용해서 이 여성이 혼자 임신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뭔가 뭐 연인 관계에 있었던 어떤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이런 남성들이 이 부분을 악용해서 뭐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는다거나 하는 경우들도 좀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그런 문제점 때문에 낙태죄 폐지의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거고 실제로 가시화되고 있었던 측면이 있어서 이 방향성은 그대로 가져가되 이 강론을 채워내야 되는 건 국회의 숙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낙태죄 논쟁을 두고 이제 법조계에서는 뭐 헌재의 진보화라고 평가하는 입장도 있고요. 또 사회적 변화의 반영일 뿐이다. 뭐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방향성, 어떤 법률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여성 변호사회에서도 이 관련
어떤 그 결정이 나왔을 때 갑론을박이 상당히 네. 벌어졌었습니다. 본인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념에 따라서 그리고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이 여론이 많이 갈리는 걸 봤는데 일단 헌재가 진일보한 미국 같은 예에서는 진작에 몇십 년 전에 여성의 어떤 신체적인 자유결정권을 중심으로 둬서 이 낙태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이 방향성은 그대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